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인천시와 LH 인천도시공사가 제3연립교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송도와 영종, 청라를 가장 빠르게 연결하고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20분대에 주파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립교 건설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사업비 6,500억 원 가운데 LH와 인천도시공사가 9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인천경제청과 인천도시공사 등이 분담합니다. 인천시는 설계와 건설, 운영 등을 책임집니다. 인천시와 LH 인천도시공사는 이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올 연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 개통하는 서울 제물포터널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완성되면 여의도까지 20분대에 주파할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남청라 IC까지 직접 연결이 됨으로써 이 다리가 개통된다면 여의도까지 20분에 갈 수 있고 강남에서 50분 안에 이 인천공항까지 올 수 있는 제3연립교는 청라와 영종을 최단거리로 연결합니다. 이는 수도권 제2순환선과 인천대교로 이어져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인천공항권 형성에 기여할 걸로 전망됩니다. 영종과 청라가 실질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 두 도시가 더욱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권 자체, 더 나아가서는 인천 전체가 좀 활성화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영종도에 시행 중인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미단시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활성화가 될 거로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영종도의 주민들한테 많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3연립교 통행료는 분양가의 건설비를 부담한 영종과 청라 주민은 무료입니다. 그 외 시민은 유료화할 방침인데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개통 직전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이형구입니다. 인천시가 소각장과 매립지 후보지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후보지는 11월 12일쯤 발표할 예정인데요. 소각장은 기존 3곳을 포함해 9곳, 자체 매립지 1곳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최종적으로 매립지 장소하고 구체적으로 소각장 이제 장소, 규모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다 발표하나요, 그냥? 예, 12월 한 12일경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기존 청라와 송도, SRF 소각장 외에 신설 생활 폐기물 소각장 4곳, 하수 슬러지 소각장 2곳 등 소각장 후보지 9곳, 자체 매립지 부지 1곳입니다. 기본이 2개구가 하나씩 지금 묶어줬거든요. 2개구. 그래서 소각장 같은 경우는 예비 후보지를 드릴 거예요. 청량님 주관으로 공론화를 해서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가 좋으니까 이걸 해주시오. 그러면 저희가 바꿔드린다. 소각장이 들어서지 않는 구와 소각장이 들어서는 구는 생활 폐기물 반입 비용에 차등화를 둡니다. 서구의 경우 자체 소각장을 새로 건립하면 기존 청라 소각장 폐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자체 매립지 예정 지역에는 주민 수건 사업을 위한 충분한 예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각장과 매립지는 주거지와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해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던 서울과 경기도의 움직임도 변하고 있다며 모든 키는 인천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계획도가 이게 실현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보면 자기들도 저는 분명하게 자체적으로 자기들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다 자기들도 지금 5년 후 벌어질 일이라 다 하고 있어요. 새로 건립되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폐기물 소각재를 벽돌로 재활용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 관급공사의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체 매립지 5만 평을 조성했을 경우 30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복지 기준선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기준을 정한 건데요. 제2인천의료원 설립과 공공임대주택 4만 호 확보 등이 담겼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복지기준선 최종 보고회. 소득과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모두 5개 영역에서 최저 기준과 적정 목표가 공개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소득 부분은 중위소득 40%를 최저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적정선은 중위소득 50% 이상입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중위소득 50% 이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인천형 자활 일자리 보장제도 등 인천만의 정책이 추진됩니다. 건강 부분은 필수적 보건 의료 서비스 이용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격차 해소가 목표인데 주요 사업으로 감염병 전담병원과 제2인천의료원 설립이 추진됩니다. 주거는 주거 임대료를 가구 소득의 25% 미만 부담하게 하는 게 최저 기준선입니다. 점진적으로는 시민들의 주거 여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7,000호를 확충하고 주거비 지원 사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교육과 돌봄 분야에서 최저선과 적정선을 설정했습니다. 오늘 복지기준선 발표를 시작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가겠습니다. 인천시는 인천복지기준선 실현을 위해 29개 중점 과제와 118개의 실행 과제를 설정하고 향후 5년간 10조 8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인천이움 캐시백 혜택을 10%로 확대했죠. 이 혜택이 올 연말까지 다시 연장됩니다. 월 100만 원을 캐시백으로 결제하면 5만 5천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화폐 인천이움은 최대 4%의 캐시백 혜택을 줍니다. 인천 지역 가맹점에서 인천이움으로 10,000원어치를 계산하면 400원을 적립해주는 구조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시는 이 캐시백을 최대 10%로 확대했습니다. 효과는 실적으로 증명됩니다. 4% 캐시백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의 월 평균 매출액은 711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10%로 확대하자 1,498억 원으로 늘어 2.1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사용자도 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기준 가입자는 134만 명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82%가 인천이움을 쓰고 있습니다. 결제액은 2조 3,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월 시작한 캐시백 10% 확대는 이런 이유로 벌써 3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연장했던 10% 혜택을 다시 12월로 늘렸습니다. 코로나 보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거예요. 열심히 해봐야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상당한 소비 효과가 있어요. 그게. 저는 제일 좋은 정책이라고 제가 제일 자부합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인천이움 소비 쿠폰으로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 등 정책 수당은 3천억 규모입니다. 이 돈 역시 자연스레 모두 인천 지역에서 소비됐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이 도시와 숲이 공존하는 도시로 변모를 시도합니다. 인천시가 수인선 숭이역에 도시 바람길 숲을 착공했습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부평과 서구 등에 모두 14개의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추홀구 수인선 도시바람길 숲이 첫 삽을 떴습니다. 수인선 숭이역과 인하대역을 연결하는 1.5km 구간에 2021년 상반기까지 도시숲이 새롭게 들어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언제든지 저녁 식사 후에 골목길에 숲길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미추홀구가 결국은 앞으로 미추홀구 나갈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수인선 협계 열차는 1995년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폐선됐습니다. 수인선 도시바람길 숲 조성을 통해 옛 추억과 정치를 떠올리고 시민 공유 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도시바람길 숲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저는 좀 지금 빨리 이거 착공되기를 완공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주변에 아마 여기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4월까지 간다 하니까 그 안에는 끝나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도 좀 한결 좋은 공기 속에서 인천에선 수인선 숭이역을 비롯해 부평구 분수공원과 서구 성남녹지 등 3곳에서 동시에 도시 바람길 숲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시는 2022년까지 인천에 14개의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는 도시숲 사업을 통해 도시의 열섬화를 방지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게 주거시설,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립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서구 루원시티에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는 물론 구의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가정동 일대를 개발하는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 개발 규모는 93만 제곱미터로 계획 인구는 9,500세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주거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립니다. 서구의회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확인 결과 루원시티에 계획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5,127실, 중심상업 이용지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6,500실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 지역에 입주할 9,500세대와 생활형 숙박시설에 6,500실을 합의 더하면 1만 6천 세대입니다. 우리가 통상 4천 세대의 학교시설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6천 세대의 학교 부지는 학교시설은 단 한 개인 공수초등학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루원시티 입주 예정자들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건설되면 당초 도시개발 취지에 위반되고 초과 인구 유입으로 주거 환경이 저하될 것이라며 인천시의 건축심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루원시티 입주 예정자들은 청원 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감사 청구와 행정심판 등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은 개발계획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하늘 1중학교 설립 문제가 5번째 미뤄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칫 생활 SOC 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16억 원까지 날릴 상황에 몰렸습니다. 때문에 시교육청은 물론 정부도 다급해졌는데 내년 1월에 6번째 심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종 하늘도시 운서동 일대, 이 지역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학교 부지입니다. 하지만 잡풀만 무성할 뿐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 설립을 위해 5번이나 교육부 심사를 받았지만 번번이 반려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학교는 콩나물 시루가 됐습니다. 2022년 영종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43명으로 26.7명인 우리나라 평균을 훌쩍 뛰어넘을 걸로 전망됩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실이 마련한 학부모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과밀로 시달리다가 또 중학교 가면 또 과밀에 시달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교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 중학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진행 속도, 진행 상황 궁금합니다. 최근 정부가 공모한 생활 SOC 사업에 하늘 1중 복합화 사업이 포함돼 중구청은 국비 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9월 정부의 공동투자심사에서 통과가 점치었지만 설립 시기 조정과 복합화 시설에 중대한 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부결된 상황. 내년 1월 다시 도전합니다. 시교육청과 중구청은 물론 교육부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2일, 16일 날은 제 주관으로 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 다 모여서 회의도 했고, 그래서 교육부 컨설팅도 갔고,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서류를 내갖고 1월 말에 이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울일중 설립이 미뤄지면서 이 지역은 한 학급에 40명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 내년 1월로 예정된 6번째 도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2년 전 청라의 한 아파트 단지 학생들이 4개 학교로 분산 배치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교육청이 일부 학생들을 또 강제 전학시키려고 해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의 통학구역은 무려 4개입니다. 2년 전 입주할 당시 과밀학급 문제 때문에 4개 학교로 분산 배치된 겁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을 또다시 전학시키려 해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내년 3월에 새로 개교하는 초등학교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전학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서 새로 개교하는 학교까지는 최장 1.3km. 새 학교 주변에 대한 전반적인 학구 조정이 아니라 특정 아파트 학생들만 학구 조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저학년 학생들이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멀고 통학구역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1, 2학년이 갈 수 없는 그런 거리고요. 걸어가기도 엄청 힘들어요.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른 걸음으로 20분이에요. 상가들이 또 공실도 많고 거기에 이제 식당가들이 있으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학부모들은 학구 조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학 편의와 학교 편제를 고려한 공정한 학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저희가 반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의 학구 조정,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학구 조정안은 교육청의 학제 편의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학교에서 학교까지 가는 초등학교가 최단거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와 통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학구역을 다시 설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행정 예고 후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예고를 해선 안 된다며 집회까지 이어가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강화군은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번지자 지역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생업이 중단된 축산 농가는 살 길이 막막해졌고 살처분으로 인한 악취는 이웃과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살처분 이후 현장의 모습을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화 양돈 농가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강화군은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농가의 돼지 4만 3천여 마리를 살처분합니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전체 가축 농가 43,602두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도감 있는 살처분을 진행하여 6일 만인 오늘 살처분 종료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강화의 한 농장. 새끼를 낳고 키우던 돼지우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돼지들이 물과 사료를 먹는 자동 설비 등에는 녹이 슬었습니다. 규격돈을 키우던 농장의 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키우던 돼지 1,300여 마리는 농장 옆에 묻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하는 걸 막는 예방적 살처분에 동참한 건데 고통은 농장주 몫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악취로 이웃의 눈치를 봐야 했고 생계는 막막해졌습니다. 20여 년간 이어온 생업을 다시 해야 하나 고민도 생깁니다. 그 12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돼지를 넣는다고 치면 또 투자를 몇 개월 동안 하셔야 돼요? 한 2, 3년, 빨라야 2년. 주변 환경 뭐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웃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고구마 수확이 끝난 강화의 한 밭. 귀퉁이에 무언가 파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 밭주인은 돼지를 키우는데 살처분을 하라는 주문에 마땅한 곳이 없자 자신의 땅인 이곳에 매립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옆이 거주지였다는 것. 주민들은 묻은 돼지가 부패하면서 올라오는 악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보통 매몰하고 3년간 발굴을 금지하지만 이곳은 올봄에 묻은 돼지를 꺼냈습니다. 보내기 전에 아주 흔한 냄새 나서 그냥 이렇게 바깥에도 못 나왔었어요. 겨울에 그랬죠 그냥. 아니 여름 작년 한 5, 6개월간 냄새 나면 저쪽으로 저 2층 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앞서 본 것처럼 공익을 위해 진행했던 예방적 살처분. 그런데 처분 장소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고 농장주 소유의 땅입니다. 농장 바로 옆이나 주택이 몰려있는 곳에 묻은 이유입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 농장 근처에다 매몰하는 방식 말고 이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민가로부터 상당히 이격이 된 이런 문제가 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농민들은 눈물을 삼키며 살처분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농가도 이웃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BTV 뉴스 이어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강화군 농가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재입식 상황마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최근 화천에서 또 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모든 재입식이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농가들은 조속한 입식 허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로 마련한 양돈 농가 방역시설 기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차량과 동물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울타리는 물론 방역실과 방조 방충망, 폐기물 관리시설까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조규성 씨도 이 기준에 맞춰 시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돼지 2,000두를 모두 살처분한 뒤 1년 만에 재입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1년 동안 수입이 없어 생계가 막막하지만 힘겹게 사비를 들여 시설 정비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강화 지역 재입식이 아예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언제 재입식이 이뤄질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입식한 데는 그 기대감에 희망이 있었고 그래서 부지런히 하고 있었는데 화천에서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의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저희 살처분을 한 농장 입장에서는 그 생계 안정 자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라도 빨리 재입식을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3년 전 강화군에서 양돈을 시작한 심재진 씨도 그야말로 망연자실입니다. 지난해 1,500두를 모두 살처분하면서 경제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재입식이 계속 늦어지면서 정부가 생계안전자금 지급 기간을 연장했지만 생계가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어미 돼지를 사올 비용 자체도 큰 부담입니다. 어미 돼지를 들여와도 출하까지는 최소 1년 6개월이 걸리는 상황. 하루라도 빨리 재입식이 필요한데 재입식 중단 소식에 허탈하기만 합니다. 시설 공사하면서 또 돈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 돈도 이제 저금리 대출로 해갖고선 우선 받아갖고 쓰고는 있는데 앞으로 진짜 지금 돼지를 막 집어넣는다고 해도 또 1년 반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수입이 없어요. 만약에 집어넣는다 해도 그 시간 동안 또 버텨야 되는데 근데 그 시간이 지금 당장 안 집어넣는다면은 그 뒤에 갖고 또 계속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답답하고 그렇죠.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 안정자금 지원 기준도 논란거리입니다. 살처분한 돼지 수에 따라 생계 안정자금이 달라지는데 800에서 1,200두인 농가는 최고 상한액인 2,025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1,200두 이상인 농가는 생계 안정자금이 오히려 적습니다. 특히 1,700두 이상 살처분한 농가는 405만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9월 돼지를 살처분한 광화군 농가는 모두 39곳. 재입식은 기약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재까지 13곳이 폐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화 양돈 농가의 33%가 포기한 셈입니다.
양돈 농가들은 강화군에선 멧돼지 열병 발생 사례가 없었다며 화천군과 한데 묶어 재입식을 중단시킨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 조속한 입식 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서구회가 특정 정당 출신 채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구의원 배우자의 특혜 채용으로 시작된 여야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용 취소를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자료 불법 유출이라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특정 정당 출신 인사에 대한 채용 특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규 부서의 특정 정당 출신이 별정직이나 계약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들은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주장하며 결의안까지 발의했는데 지난 13일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서구의회에선 갈등이 계속되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희상 의원은 없는 부서와 자리까지 만들어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들이 임용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전문성을 갖췄는지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사 원칙과 채용 규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특정 정당의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라도 서구청과 서구시설관리공단은 특정한 소속을 통해서 별정직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임용을 취소하고 서구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서구청 공무원이나 전문 지식과 충분한 경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 그 자리를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남규 의원은 공무원의 인사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개인정보가 폭로 정치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서구의회와 서구청, 산하기관까지 망라하며 무차별적인 폭로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는 정치공무원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주시고 공직사회 개혁을 견인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권리가 특정 정치 세력과 이에 결탁한 정치 공무원들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구의원 배우자의 계약직 채용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소 고발전이 이어졌던 서구의회. 특정 정당의 채용 문제로 확산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등교 수업이 확대됐죠. 원격 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도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과밀학급에선 오히려 수업의 질은 떨어지고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서구의 한 중학교. 이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최대 40명에 이릅니다. 한 반에 최대 지금 38명씩 있고요. 전학생 오면 한 39명, 40명 될 겁니다. 선생님이 다 신경을 제대로 못 써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 수행평가나 긴 발표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전체 다 못합니다. 남동구 원동초도 학급당 최대 인원이 35.1명, 중구 공항구는 35.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관리는 물론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밀학급에선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것이 현실. 이 같은 문제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어서는 학급은 전국적으로 3만 8천 학급에 달한다. 이 중 인천 지역 초중고 2천여 개 학급이 학생 수가 20명을 넘어 최소한의 방역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인천 지역 학급도 179곳에 달한다. 특히 전국 평균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24.2명, 과학고는 16.4명으로 일반고가 더 열악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2조 원 넘게 삭감했고 이 때문에 2021년 인천교육청 예산도 1,100억 원 삭감됐습니다. 아이가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코로나 방역으로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자는 온라인 서명에는 한 달간 10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탄희 국회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도록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서는 교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교원 증원 정책을 통해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 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들은 인천시 교육청이 지방재정교부금 인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과밀학급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미추홀구 주민들이 스스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추홀구의 한 주택가. 수거한 많은 아이스팩을 물에 담가 정성스럽게 닦고 소독용품으로 소독까지 끝마칩니다. 물기를 잘 닦은 후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차곡차곡 담아 차에 실어 나릅니다. 이 모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차 동아리, 차오름 회원들입니다. 환경이 자꾸 오염되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았어요. 아이스팩이 집에 점점 쌓여나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하고 조금씩 이야기를 하던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작지만 우리 힘으로 좀 모여서 이거를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전달해드리는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박스에 담긴 아이스팩은 지역 전통시장으로 향합니다. 아이스팩이 필요한 상인들에게 건네니 준비해갔던 박스 20여 개는 금세 동이 났습니다.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아이스팩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손님들이 멀리 장거리 가시거나 날씨가 더울 때 아니면 이제 선물 세트 같은 거 주문하실 때 저희가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차오름 회원들은 지난 9월부터 주택가에서 아이스팩을 수거해 세척 후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다시 공급해주는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수거한 몇백 개의 아이스팩을 시장 상인들에게 전달하는 데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놓는 사람, 가져가는 사람의 수요는 많지만 이를 수행할 사람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차오름 회원들은 환경을 생각하며 시작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이 지속되길 바라며 인천시와 미추홀구에 꾸준한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중구난 방식으로 여기저기서 조금씩 가지고 오는 걸로는 시스템화되기가 쉽지 않아서 그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거점을 마련을 해서 이게 좀 체계화될 수 있도록. 미추홀구는 내년에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확대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을 위해 나부터 시작하자라는 용기 있는 실천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보류했던 소비할인권 지원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11월 22일까지 관광지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을 더 강화합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총 96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 환자가 61명, 비수도권 지역은 35명입니다.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내 발생 환자 수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세는 아직까지는 진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양시설 등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과 함께 사회적인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가족, 동창 모임에서의 확산도 나타나고 있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환자 추적 속도와 집단 감염의 확산세 사이에서 아직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유행이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그간 보류되었던 숙박, 여행, 외식 분야의 소비 할인권 지원 사업을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까지 대규모 확산이 억제되고 있으며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통해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가을 여행 주간은 취소하고 안전여행 캠페인을 전개하며 특정 관광지로 여행 수요가 쏠리지 않도록 오늘부터 여행 예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10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를
관광지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에 2,2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자체, 지역관광협회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5년째 방치됐던 남동타워가 청년 미디어타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음원과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미디어 창작 플랫폼으로 거듭난 건데요. 122m의 높이에서 인천 곳곳을 조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남동구 청년 미디어타워 11월 초 음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네 번째 앨범 작업, 최고의 장비와 동료들의 도움을 더해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인천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벌써 네 번째 싱글을 발매하게 됐는데 사운드를 풍부하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곡 작업할 때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동안 서울을 오가며 앨범을 만들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촬영과 녹음 스튜디오 등을 1시간에 10,000원이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거로움을 던 건 물론이고 경제적 부담도 줄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장비를 이제 스튜디오를 빌려서 그동안 작업을 했는데, 그럼 일단 보편적으로 너무 비싸고, 그리고 이제 인디 뮤지션들이 그런 걸 하나하나 자기 개인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여기가 생김으로써 서울보다 좋고. 5년째 방치됐던 남동타워가 이렇게 남동구 청년 미디어타워로 재탄생했습니다. 2층엔 녹음 부스와 촬영 부스, 그리고 스튜디오와 1인 창작실이 들어섰습니다. 방송용 카메라와 사진기, 조명 등도 저렴하게 대여합니다. 3층에는 VR 체험관과 다목적 홀이 있고 남동구와 송도 등을 조망하며 차를 즐길 수 있는 카페도 들어섰습니다. 청년들의 독창적인 콘텐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과 영상 제작 체험을 또 지원하게 되고, 또한 주민들께서는 이곳을 찾아서 전망이 좋은 122m 높이에서 360도 각도로 곳곳을 전망하실 수 있습니다. 남동구 청년 미디어타워는 인천 시민이나 인천 소재 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PTV 뉴스 이형구입니다. 이어가게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천시는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면서 역사성과 희소성을 지닌 노포를 이어가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구와 동구에서 10곳의 노포가 선정됐는데요. 이번에 이어가게로 선정된 양장점과 한복집을 소개합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 신포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3층 건물의 양장점입니다. 다채로운 옷들과 따뜻한 분위기의 조명이 조화를 이룹니다. 가게 소품 곳곳에서 옛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손님들에게 포근함을 전하고 싶다는 주인장의 마음이 반영된 겁니다. 이 가게가 문을 연 건 1983년, 38년간 이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양장점의 주인은 손님들에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닌 행복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동구 배다리 중앙시장에 위치한 또 다른 노포, 1981년 문을 연 이 한복집은 3대가 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대 주인인 어머니에 이어 딸과 손녀가 40년간 이곳에서 한복집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엔 3대 주인인 손녀가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간판을 깔끔하게 교체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한번 배다리 중앙시장이 과거의 활력을 되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이 한복가게 혼수 전문이잖아요. 옛날 재래시장이다 생각하지 말고 와서 저렴해요. 여기는 저렴하니까 와서 혼수를 좀 결혼할 때 중앙시장에도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구와 동구의 10개 노포가 이어가게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는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한 가게 중 역사성과 희소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습니다. 이어가게는 대대로 물려받아서 이어가는 가게가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이어가게는 인천만의 특색이 담긴 노포를 발굴하고 지원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지난 주말 아침 남동구 논현동의 한 횟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출근길에 이곳을 지나가던 소방관과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처로 큰 불로 번질 수 있었던 화재가 초기에 진압됐습니다. NR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횟집입니다. 까맣게 치솟는 연기와 불길 속으로 한 남성이 뛰어들더니 능숙한 솜씨로 핀을 뽑은 후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합니다. 신속하게 불을 끈 이 남성은 중부소방서에 근무하는 이성아 소방관. 지난 토요일 아침 교대 근무를 위한 출근길에 불길을 발견하자 가던 길을 멈추고 곧바로 화재 진압에 나선 겁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길이었고요. 신호 대기에 있다가 출발하는데 어떤 남자분께서 이제 도로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차를 우측으로 붙이는데 불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생각보다 좀 커서 뭔가 빨리 좀 행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차를 세우고 그리고 진압을 시작했습니다. 그를 도운 건 횟집 옆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시민 설광건 씨입니다. 이른 아침에 열어둔 약국. 거기에 평소 잘 쓰지 않던 소화기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해둔 덕에 빠르게 소화기를 전달해 신속한 화재의 진압이 가능했습니다. 얼른 가서 뛰쳐나갔는데 이미 불길은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불길에 저는 당연히 아마추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때 뒤따라온 분이 익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소방관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기 있는지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화기 있는 자리는 항상 아니까 건네드렸고. 불이 난 건물은 5층 상가로 위층에 정형외과 입원실이 있어 진압이 늦어졌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방관과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처로 불길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끌 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횟집에 설치돼 있던 물이 없는 수족관 온도 조절 장치의 히터봉이 작동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진압으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횟집 벽면 일부가 그을리고 수족관이 소실되는 등 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만 발생했습니다. 이성아 소방관은 불길을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다며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소방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저처럼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약사님께서 빠른 행동으로 저한테 소화기를 건네주시고 해서 잘 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소방관의 직업정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큽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